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시 작전권 조기 회복 및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 뭐 요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회의 시간에 나온 이야기들을 대략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회복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한미 협상 현황을 이야기했어요. 또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단계별 로드맵, 그리고 AI 무기체계 전환 전략, 뭐 이렇게 이제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전작권 회복 시점, 예비군 통합 운영, 한미 지휘체계 변화, 대미 협상 전략, 국민 공감대 형성, 검증 기준 공개성 필요, 뭐 이런 걸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국방 AI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체제, 신뢰성 확보, 전술 통신망, K국방 월드 모델 구축 제안,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는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 민간 산업 협력, 법제도 정비, 데이터 제공, 체제 개선 뭐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AI 무인 뭐 전투 체계 전환, 뭐 저도 여기에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전시작전권 통제, 전시작전권 조기 이항, 아니 우리 회복, 환수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 운용력, IOC 검증, FOC, FMC, 뭐 이런 어떤 군사 용어는 사실 다 그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약자로 되어 있냐면, 제가 그 국방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전이 있어요. 이 군사 용어 집 사전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다 약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뭐 IOC니 FOC니 FMC니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는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국민들도 다 알 수 있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운용 능력, 또 이제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뭐 이렇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문 용어를 써요. 여기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현혹되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전시작전권 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군 지휘권이에요.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파죽지세로 밀렸지 않습니까? 밀리면서 유엔이죠.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한을 보내요. 군 지휘권을 우리 군이 할 수 없으니 유엔군에게 맡기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죠. 뭐 세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유엔에서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다 장군한테, 미국의 메가다 장군한테 그 지휘권을 넘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예를 들어 끝났어요. 그러면 줬던 군 지휘권이 당연히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죠? 전쟁이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온 거죠.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한 30여 년? 전쟁 끝나고 한 30여 년 정도 흐를 때까지. 이 군지권을 제일 먼저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87년도 대선에 출마했던 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걸 공약했어요. 군지휘권을 가져오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군지휘권을 가져오려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떤 시점에서 군지휘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력을 하셔서 가지고 온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서 미국과 타협을 본 게, 군지권을 가져올 수는
그러니까 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군지휘권 자체를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나누는 개념 자체는 사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갖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이렇게 그 군지휘권을 반을 잘랐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을 지휘하는데 평상시에 군을 지휘할 일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전시가 아니고 평상시에 군을 지휘한다? 있긴 있었죠. 언제요?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예. 윤석열 정부 때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지휘하려고 했죠. 평시에는 이 작전권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군 지휘권이라는 건 전시에 필요한 겁니다. 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군이라는 존재는 전쟁 수행 집단입니다. 전쟁 수행 집단이 그 전쟁 수행 집단을 지휘하는데 전시 아니고 평시에 지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롯이 우리가 군 지휘권을 가져오려면 이 평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지만 그냥 전시작전 통제권, 군 지휘권을 갖고 오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회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 국방에 어떤 회색지대가 생기고 또 이제 동맹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리고 한미일 이 어떤 군사체계에 가서 집단안보식, 이미 MB 정부 때 집단안보 엄청 나왔죠.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데 뭐 신중해야 된다. 어떤 시기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충격을 먹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군 지휘권을 우리한테 가지고 올게요. 나 자신한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생활하는 여러분 집안에 강도나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내 가족을 위협하는 강도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이 상대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하겠죠? 그럼 이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돈 좀 있고 힘 좀 센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에 이런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 대로 잡아라 혹은 방어해라 아니면 그냥 놔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군 지휘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적은 어쨌든 북한이죠.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아니 이 땅을 뺏어가고 우리 가족들을 해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한테 우리의 그 안전을 지켜달라고 싸워라라고 명령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한미연합사 사령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미국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군 지휘권이에요.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군 시설에 쏘는지 민간인이 있는데 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시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모른다고요. 이 군 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희생이 치르더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군 지휘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 단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죠. 한반도 평화 유지가 안 돼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북한하고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분쟁이라든가 러시아하고 분쟁이라든가 여타 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 속에 북한하고의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군 지휘권이 없다는 거. 저는 오늘 보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했어요. 군 지휘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군지휘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오는 이 순차적인 어떤 행위에서 제가 제 사견에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걸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좀 발전적으로 이 결론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그 군 지휘권은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군 지휘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가져오지 못하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그럼 그 장애물이 어떤 거겠어요? 이 땅에 아직 정전 상태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떤 기조를 살펴보면서 이 종전 협상에 한 발짝 나가줘야 됩니다. 종전 협상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주는 것을 반대한다. 주지 않겠다라고 의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작전권 회수에 있어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장관이 국민적 여론 이런 것도 이제 발언 중에 나온 건데 우리가 이 군 지휘권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협조하고 의사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 지휘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미국하고의 어떤 협조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우리가 군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협조 안 합니까?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시작전권 한미 지휘체계 변화가 있어요. 미래연합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미래연합사를 만드는데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니까 군 지휘권을 가져오려고 김영삼 정부 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나뉘어서 대한민국에서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미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는 이런 제가 볼 땐 상당한 오류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미래연합사를 한미연합사 없애고 미래연합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미연합사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사성장군.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을 항공모함에 비교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을 중국을 찌르는 단도에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돼 있는데 자, 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 사성장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사령관을 한국 사성장군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연합사로 전환을 하면서 사령관을 대한민국 사성장군이 하고 부사령관을 미국 장성이 이제 부사령관을 맡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의 미래연합사를 움직인다면 그러면 우리의 군 지휘권을 오롯이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대통령님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우리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군이 대한민국 사성 장군 지위를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안 받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군이 한국군 장성한테 군 지위를 받는다고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님, 미래연합사 제가 볼 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합참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만들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우리 발목에 족쇄 채우는 겁니다. 대통령님도 오늘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큰 문제 없다고 발언을 하니까 문제 없다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미래연합사가 왜 필요합니까? 미래연합사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시작전 통제권은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려고 할 때 제정신 아닌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 제정신입니까? 오늘 위원회에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뭔지 좀 더 이렇게 쉽게, 제가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제 걸 보겠습니까? 좀 국방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좀 알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정말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조금 달리 생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줄기차게 떠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평화체제를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일은 종전입니다. 종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 운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종전으로 가는 길에 대통령을 중시한 우리 행정부가 또 우리 나라가 가는 길에 우리 국민들이 같이 나서서 힘을 좀 실어줍시다.